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이어서 황신의 군관 조득수 박정호에게 통신사의 동태관에 아뢰게 하다. 우준민이 말하기를 이 모두를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였는가 하니 조득수가 아뢰기를 오색 모우는 나무에 걸려서 다 오체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혹 감춰둔 자도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며칠 동안 머물렀었는가? 지진에 쓰러진 집을 그대는 직접 보았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20여일이나 머물렀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이 대단하지는 않았으나 하루에 두세 번씩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의심하여 사람들이 다 피하여 나갔으나 얼마 지나서는 평상으로 돌아가고 집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고가는 관백의 구도인데 그 주산이 무너지고 큰 집이 다 땅에 쓰러졌고 또 땅이 갈라져서 검은 물이 솟아 나오므로 사람들이 놀라 달아나다가 갈라진 땅으로 빠져들어가 죽은 자가 거의 1만여 명이었으며 전일 무너진 집은 이제야 비로소 수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로에서 치병 등의 일을 전혀 눈으로 보지 못하였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들은 것은 있으나 본 것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마도로부터 일기 난고야까지는 다 해도인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다 해도입니다. 부산에서 하루 만에 대마도에 이르고 또 하루 만에 대마 부중에 이르는데 평의지가 사는 것입니다. 또 하루 만에 일기도에 이르고 또 반일 만에 난고야에 이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기 역시 섬인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난고야에서 서쪽으로 가면 관백이 사는 곳에 곧바로 닿는데 섬이 서로 잇따랐고 난고야는 정성이 사는 곳인데다 인가가 참으 빽빽합니다 하였다. 상에 이르기를 전해 들으니 난고야에서 풍신수길이 당초 유진하였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성지가 있던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돌로 쌓았는가 흙으로 쌓았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담으로 흙을 쌓고 그 안에 5척루를 세웠는데 바로 관백이 전일에 살던 곳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서해도를 보았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있는데 너가 보지 못한 것이다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난고야에서 관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좌우의 섬 사이를 배로 가야 하고 또 직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적간관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간관은 지명인가 아니면 성자인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이는 지명입니다. 주현이 아니고 성자도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땅은 산이 험한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산은 있어도 험저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박정호가 아뢰기를 진화는 참일 뿐이고 인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로에 지나는 곳에 사는 백성은 번성하던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연화는 잇따랐으나 별로 번성한 마을이 없고 남고야만 인가가 즐비하였습니다. 병고간 아래 난고야 위 지방에도 인가가 많았으나 다른 곳은 혹 수백 집이나 100집 정도인데 태반이 비었습니다. 적간관, 상관, 상로포, 도모, 무루 등에는 인가가 아주 적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계는 관백의 국도에서 몇 일정이나 떨어져 있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사계는 산성주에서 2일정 떨어져 있는데 산성주가 곧 관백이 도읍하는 곳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성주에는 인가가 얼마나 되든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사계까지만 가고 관백이 도읍한 곳까지 가지는 못하였으나 오사계에서 바라보니 사는 백성이 많은 것이 사계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잡혀간 사람들을 보았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많이 있었습니다.
혹 한 집에 10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10 가운데 서너을 차지하여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우리나라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다들 외자의 종이 되어 있던가? 하니 조득스가 아뢰기를 신이 과연 알아보았습니다. 신이 바로 본 바는 잡혀간 사람이 많아 그곳 주민의 3분의 1이나 되었는데 대부분 남들이 노예처럼 부리면서 경중에 따라 모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조금 아는 양반의 자손이면 승외에 의탁하여 사미가 되어 있고 먹는 것이 잠옷 넉넉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은 외에는 분명히 오지 않는가? 하니 조득스가 아뢰기를 오지 않습니다. 중국 사신을 따라 오는 자는 행장과 정성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누가 표문을 가져오는가? 하니 조득스가 아뢰기를 소신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대개 관백이 명사에게 노하여 나가도록 재촉하였는데 명사가 배를 탄 뒤에 정성을 시켜 관백에게 알리기를 내가 이제 홀로 가고 일본은 사표가 없으니 매우 미안하다 하니 관백은 듣고서 크게 웃고 말았고 새 봉행이 정성에게 말하기를 관백이 너의 글을 보고 웃는 것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으나 내가 관백을 만나서 말이 미치게 되면 내가 주선하겠으니 이 뜻을 명사에게 돌아가 이야기한 뒤에 빨리 들어오라 하였으므로 정성이 도모에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정성이 산성주에 들어갔으므로 명사가 정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혹 2, 3일 동안 머무르기도 하면서 천천히 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진은 들었을 것이다. 당초에는 사은 외 300이 올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겠으니 우리나라를 변변치 않게 대우하는 것일 뿐더러 중국에 불공한 것도 심하다. 또 차비 역감마저 수봉하는 행리를 보지 못하였다 하니 이 일은 결말이 어떠할지 또 모르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외자가 중국 사신을 어떻게 대우하든가 하니 우준민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신보다는 조금 낫게 하였으나 명사가 말하기를 우물 위에 있는 사람이라야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을 구제할 것인데 이제 나도 우물 안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알만합니다. 하였다. 조득수가 아뢰기를 봉황할 때 적장 40여인은 다 당복을 입고 행례하였으나 관백만은 의관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고 우준민이 아뢰기를 역관, 군관 등이 다 보지 못하였으니 그 사이의 사정은 어떤지 모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매우 분명하지 않다 하였다. 조득수가 아뢰기를 처음에 관백이 매우 노하여 통신사 일행을 주의다 죽이려 하였으나 새 봉행이 관백의 노기가 조금 누그러진 것을 보고 들어가 관백에게 말하기를 예전부터 사신을 죽였던 것이 없었는데 온 자를 죽이면 뒷사람이 경계하여 다들 일본을 무리한 나라라 할 것이다. 사신을 죽일 수는 있으나 무리하다는 이름을 면할 수는 없는 데다가 더구나 천사가 여기에 와 있으니 더욱 사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니 관백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만두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신을 무로 난고야 일기 대마도 같은 곳에 구류한다 했는데 이것은 졸래가 서로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황씨는 감히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행장은 중국 사신과 함께 오는가? 하니 조득수가 아뢰기를 대여세 뒤 떨어져서 올 것입니다. 정성은 표문을 가지고 뒤 미쳐 남도에 이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성은 군사가 없이 홀로 오는가? 하니 조득수가 아뢰기를 정성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지 사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정이 발병하는 것은 틀림없이 어느 때에 있겠는가? 하니 조득수가 아뢰기를 지난달 15일에 새 적장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신이 난고야에 이르러 알아보아도 확실한 통보가 없었고 또 25일에 나온다 하였으나 또한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장외가 일기수가 대마도 가까운 곳에 와 있고 그가 온 목적이 반드시 군사와 양식을 징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또한 상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평조신이 작은 배를 상내어 우리를 보냈으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일으킨다는 소식은 과연 참말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동시키려는 것인가 하니 조우 덕수가 아뢰기를 신이 들은 것은 올해에 새 장수가 나온다는 말뿐인데 거짓인지 참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큰 군사가 나오는 시기는 2월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은 외에는 틀림없이 오지 않는가 하니 조우 덕수가 아뢰기를 신이 일본에 있을 때는 단연코 내보낸다는 통보가 없었는데 나온 뒤에 일이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두 사신을 배행하는 자는 행장과 정성 두 사람뿐이고 다른 외가 온다는 것은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중해서 명사를 지공으로 대접하든가 산료로 하든가 하니 조우 덕수가 아뢰기를 날짜를 헤아려서 산료하고 찬물만을 지공하였습니다. 관이는 흰쌀로 급료하고 파츠로 찬 값을 주는데 우리나라 사신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개 관백의 국도에는 쌀이 옥보다 귀하고 논도 드뭅니다. 대마도는 견줄 데 없이 땅이 척박하여 토란을 심어 먹을 뿐이고 이따금 논이 있으나 겨우 10섬을 파종할 수 있으며 모밀도 거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기도는 어떠한가 하니 조우 덕수가 아뢰기를 전지가 아주 적고 나무도 없습니다. 고을이 있는 곳은 산에 의지하여 진을 설치하였고 군사를 일으킨 뒤로 비로소 산성을 만들었는데 나무를 잇대고 흙을 칠하여 쌓았습니다. 대마도에는 성자가 없고 다만 도주가 있는 곳에 목책을 세운 것이 길이 수백 보에 너비가 30보쯤 되며 포루 5곳을 설치하고 총혀를 많이 뚫어 놓았는데 의지가 장수를 보내어 지키게 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백을 죽이려고 꾀한 자를 죽였다는데 그대는 그 일을 들었는가 하니 조우 덕수가 아뢰기를 염사근에게서 들었습니다. 염사근이 장성의 집에 있을 때 잠옷 친하였는데 신에게 말하기를 일본 사람들이 다 관백을 원망하니 이제 군사를 징발한다면 다 따르지 않고 차라리 여기에서 죽을지언정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임진년에 동산도 많이 오지 않았으니 오늘날 군사를 징발하는 것은 그곳에서 할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새 관백이 수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해내지 못하고 패하여 죽었다는데 그대는 상세히 말하라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염사근이 신에게 말하기를 새 관백은 수기의 조카인데 잔치를 3번이나 크게 차리고 관백을 청하여서는 3번 다 오지 않았으므로 새 관백이 매우 원망하였다. 마침 수기를 죽이려는 것이라는 간언이 있었으므로 수길이 그를 죽이고 그 겨려부치와 휘하를 다 죽였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실은 죽이려고 꾀한 것이 아니다. 수길이 태압이라 자칭하는데 새 관백이 또 있었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수길은 나이가 63이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나이가 겨우 5살입니다. 관백 위에 황제가 있는데 전에는 관백이 업신여겨 예대하지 않고 또한 금료도 주지 않았으나 수길에 이르러 비로소 우대하였습니다. 관교는 반드시 황제에게서 나오나 황제는 또한 관백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나는 일로에서 배신을 후대하든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국도보다는 조금 우대하였습니다. 또 각도에서는 스스로 장만하의 명사를 공개하였는데 일기도는 궁핍하여 접대할 물건이 없으므로 다스를 지내면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사와 배신 일행은 빠짐없이 나오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정사의 장관 1사람과 가정 2사람, 부사의 서자와 가정 1사람씩 지진 때 눌려 죽었고 그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사는 사포에만 가고 국도에는 가지 않았겠다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부사는 지진 전에 국도에 들어갔다가 돌아왔고 정사는 들어가지 않았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비밀이 온 것을 양사가 모르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신이 올 때 조신의 군관인 외임과 자맹하여 전령도에서부터 어렵게 노를 지어 밤을 타서 외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상륙하여 암암리에 왔으니 명사와 진유경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우준민이 아뢰기를 조신이 우리나라 사신의 행차를 보호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조신은 요구가 별로 없던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조신도 이를 성취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부사가 정성 등에게 말하기를 나를 죽이기는 쉬우나 왕자를 오게 하기는 어렵다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일본이 이번에 왕자를 사로잡으려고 사신을 구박하는 계책이 이미 결정되었다. 다른 나라의 일일지라도 어찌 이렇게 해야 하겠는가? 죽은 뒤에 악명을 남게 할 뿐이니 내 입장에서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느 지방 사람인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신은 김제 사람입니다 하고 박정호가 아뢰기를 신은 영해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 출신하였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신은 출신하여 수문장이 되었습니다 하고 박정호가 아뢰기를 신은 출신하여 직장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사는 어느 때에 부산에 이르는가? 하니 조덕수가 아뢰기를 일기도에서는 관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명사가 반드시 오래 지체하지 않을 것이나 순풍을 만나야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신이 올 때부터 동남풍이 아주 없었는데 바람이 없을 경우 일기에서부터 노를 저으면 2, 3일 만에 대마도의 동부 모퉁이 도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외자가 말하기를 1월 1일, 5일, 20일, 23일의 바다에는 배를 띄울 수 있다 했는데 바람이 순하면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나 오는 것이 더디고 빠른 것은 신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사시 끝 무렵에 파하여 나왔다. 선조 7월 82권 선조 29년 11월 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익성군을 파직시킬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전에 들은 것이 어찌 주의다 옳겠는가? 서책을 진상하였으니 어찌 상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조 7월 82권 선조 29년 11월 6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강화부사 심우정은 기관하였기 때문에 파출되었으나 심의정이 그곳에 오래 있어 한고을의 일을 조치하는데 그의 두서가 잡혔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심의정만 못할 듯합니다. 병이 있더라도 이런 때에 기관할 수 없을 것이니 서용하여 임임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82권 선조 29년 11월 6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신의 장계가 이미 왔고 적의 정세가 이미 변화했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므로 빨리 사정을 갖추어 적어서 중국에 고급해야만 하겠으니 주문사를 차출하고 승정원을 시켜 문서를 마련하게 하여 빨리 나아가게 하는 한편 손 군문에게 치부하소서. 그리고 이를 호사에게 부탁하여 발마로 전송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82권 선조 29년 11월 6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박진을 황해도 병사 겸 황주 목사로 윤안성을 회령 부사로 이신남을 장흥 부사로 삼았다. 선조 7월 82권 선조 29년 11월 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도하였다. 전에 수강한 것을 다 읽고 나서 시독관 한준겸이 임쾌의 임은 서괴의 일이 있고 나서 부터는 군자는 경계할 것을 알아야 한다까지 진강하였다. 한준겸이 아뢰기를 정전에 이임은 대이다 하였는데 그저 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일 크다고 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개 구가 땅에 임하였으므로 임이라 하는 것이다 하자 한 준겸이 아뢰기를 임괴는 12월이 되는데 북괴가 11월이 되고 둔괴가 6월이 되므로 양생의 8월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체를 보면 내 음이 위에 있고 두 양음이 아래에 있는데 천운상 당연할지라도 군자는 경계할 바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고 한 이 말이 매우 좋습니다. 덕계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니 임의도는 백성에게 임하는 도리를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자를 거성으로 읽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한 증겸이 아뢰기를 밑에서 위를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관의 관도 거성으로 읽지 않는가 하니 한 증겸이 아뢰기를 참으로 성교와 같이 거성을 통용해야 합니다. 이에 성인은 늘 경계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음이 성하여지고 양이 다하면 또한 이것을 경계 삼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영상을 불러 이르기를 황신의 서장을 보았는가 어떻게 처치해야 하겠는가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적정히 변동할 것임을 틀림없으니 싸워 지킬 일이 있을 뿐이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외자가 다시 오더라도 그들이 너무나도 흉악하게 행동했으므로 그 백성이 반드시 다시 움직이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 사세를 보면 반드시 금주 양 같은 일은 없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방어가 형편없는 것이 지극히 근심스럽습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반드시 힘을 다하여 조비하고 중조에 고급하여 중국군이 평양에 출진하기를 청해야 할 것이니 그러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경락에게 고하여 빨리 중국에 청해 남병을 얻어서 남방의 어느 곳에 유둔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인심이 믿는 바가 있고 적도 두려워 끓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괴양할 방도는 지탱할 수 있는 형세인가? 지금 있는 양국의 수령을 밖에서 의논하에 처치하고 자문에 써넣어 진정으로 출병을 청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명장과 협력해서 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이 원익이 이달 9일에 남쪽으로 내려가려 하니 곧 불러들여와 함께 마감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석이 파한 뒤에 곧 인견하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전부터 오랫동안 청야하려 하였으나 반드시 굴량이 저축된 뒤에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위하여는 굴량을 저축하는 것만한 것이 없고 적을 위하여는 청야하는 것만한 것이 없으냐 유사가 잘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과연 청야할 수 있다면 적이 오더라도 부산에만 굴량을 저축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깊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또 16역이 5년 동안 신고하여 온 것이 필경 헛된 일로 돌아갈 것이다.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소신이 번번이 아뢰려 하였으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계사년부터 살펴보고 요리해 하였는데 수년 안에 병화가 끝나지 않으면 중국군을 지대하기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유정의 군사가 양호의 군사로 말하면 군량이 아주 없으므로 기미하여 적의 형세를 늦추는 것으로 방하는 계책을 삼고 있을 뿐입니다. 소신은 곡물을 쌀로 바꾸어서 양식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곡물을 쌀로 바꾸면 남는 것이 4만 녀석이 된다 하였습니다. 더러는 공주 남원 같은 곳에서 요해지에 응거하여 적치하려 하였으나 사세가 불편하여 그만두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듣건대 민간에서 곡식을 진흙이나 모래처럼 쓴다 하나 소신이 이를 맡은 뒤로는 이러한 때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독성의 군량은 반드시 중국군을 빨리 청하여 꼭 5, 6천 명쯤 유둔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민심이 조금 안정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5, 6천으로 할 것인가?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저 외자는 죽고 사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데 창정이 나오고 동산도의 군사가 잇따르니 적은 수로 많은 수를 대적한다면 안 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군사를 철수하지 않는 것은 곧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고 또 사은하지 않는 것은 왕을 책봉하는 예를 모르는 것인데 적이 과연 받았겠는가?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관백은 죽장을 짚고 중림 속에서 구경하였고 그 아래 장관이 거짓으로 장복을 받는 채 하기는 하였으나 참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왕을 책봉하는 예는 끝내 거행하지 않았는가?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영어하는 예가 없이 중림에서 방관하기만 하였고 이튿날에는 거짓 장복을 받는 채 하였다고 합니다. 대개 관백이 받고도 입지 않았을 것이니 그 흉악한 꾀와 악독한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선
요해지에 의거하여 성벽을 굳게 지키고 청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권율이 행주에 운거하였으므로 이겼거니와 이제 어쩔 수 없이 요해지에 운거하여 저축하고 힘을 다하여 지킨다면 행주 싸움처럼 적의 기세가 먼저 꺾이고 우리 군사는 용기를 얻을 것이며 적은 천리 길에 양식을 나를 수 없으므로 그 형세가 반드시 지칠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군사가 참으로 지친 틈을 타서 크게 칠 수만 있다면 이기지 못할 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운과에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서생포에서 먼저 이기지 못하여 적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한다면 우리 군사는 불이 점점 꺼지므로 기가 죽어서 평원이나 광야에서 적을 만나더라도 큰 무리가 한번 패하면 사방이 와야 되어 다시는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다시 움직이려 한다면 당초에 사신을 청하여 책봉을 받은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처음에는 곤욕스럽게 한다고 하고 책봉밖에 다른 요구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양사를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곤욕도 없으니 처음과 끝이 현저히 다른 것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이는 관백이 제 뜻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덕수가 말하기를 중국에서 상사한 물건이 모자라는 듯하므로 평행장에게 제 집에서 장만하여 주었고 평조신도 필백을 주었다 했습니다. 이는 대개 행장과 조신이 강화를 자기의 공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하고 조덕수가 말하기를 비단 500여 동을 주어서 중국 물건에 보탰다 하였다. 그 성령이 또 아뢰기를 강원도 방어사를 반드시 먼저 차출해야 하겠습니다. 저기 당초에 세 길로 나눠 한 길은 상주로부터 한 길은 경주로부터 비안을 거쳐 상주에서 합쳤고 한 길은 성주와 무계로부터 금산, 황간, 영동, 청주를 넘어 죽산을 뚫고 올라왔거니와 이제 다시 군사를 일으킨 다음에 미친 듯이 돌진하여 깊이 들어올런지도 알 수 없으므로 충청도의 상류와 원주의 상류를 반드시 먼저 굳게 지켜야 하니 방어사를 차출하여 경기 방어사와 협력하여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군사가 다시 움직인다면 반드시 호남을 먼저 침범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연해를 거칠 것인가? 어찌 크게 근심스럽지 않겠는가?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호남에만 운거하더라도 어떠 할런지 모르는데 강원, 충청, 전라 등의 도의에 운거한다면 다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신은 이 원희과 의논하여 순변산 사람을 차출하여 각 서로 기각의 영서를 만들기를 청합니다. 또 지금 급한 것은 청량하는 일이니 각 처에 분부하여 어느 사람은 어느 곳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적이 흉사하더라도 어찌 날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자가 반드시 중국에 여쭐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이는 희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이는 중국의 명령을 기다리려 하는 것인데 적을 헤아려 이 일을 선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잘하지 못한다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당초 명사가 들어왔을 때 16액이 홀로 외누와 무슨 일을 경영하다가 두 명사와 서로 만나게 되어서는 자비 여건을 접하지 않았고 표문을 뜯어볼 때에도 별폭의 죄를 꽂은 것만을 보았으니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자가 전일 황녀와 혼인하기를 청하였던 것은 저들이 들어주기 어려운 일을 요구했던 것인데 사신이 갑자기 들어갔으므로 이 때문에 성을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사신이 우리나라에서 머무르게 되기를 바란다 하니 반드시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머무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16역을 지체시켜 다시 주선하기를 바란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6경은 그의 일이 이미 실패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그럴 줄 알기 때문에 물러가 있으려 한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석상서가 갈리고 다른 병부 상서를 낸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떠맡을 것인가? 손실왕도 우리나라를 힘껏 구원한다고 한다 하였다. 이 덕경이 아뢰기를 수준이 상책이고 그 다음이 산성을 지키는 것이니 아무쪼록 주사를 신축하여 적이 오는 길을 막게 하고 채찰사를 시켜 내려가서 효유하여 내도를 지키게 하는 한편 유도를 위하여서는 미리
곡식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시기에 임박하여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마땅하다. 싸우거나 지키거나 간에 반드시 중국의 힘을 입어야 성취할 수 있으니 내 생각으로는 고급하고 군사를 청해야 하겠는데 봄이 되기 전에 얼음이 올 때에도 염려스럽다. 어제 본 장계 가운데 왕자를 잡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강물이 열기를 기다려 경병으로 엄습한다면 어찌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중국군을 빨리 청하여 일천의 군사를 얻더라도 저들이 어찌 그 수를 알겠는가? 그렇게 되면 민심은 믿는 것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적도 끓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네 생각으로는 반드시 오늘 안에 고급사를 보내어 남병을 청해야 하겠다. 요구는 잘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주문을 보내야 하겠으나 이를 아는 여관을 군문 호응원에게 아울러 보내고 병조와 비변사에서도 정문하여 발마로 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발보로 보내면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빨리 하라. 오늘 안에 반드시 호 두사에게 알려야 한다. 그의 용병은 매우 능하여 전에 장구할 때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경상도의 중로에는 인가가 없어 적이 오더라도 오는 것을 모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는 반드시 적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적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중국에게도 아주 절박한 근심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 덕렬이 아뢰기를 정전과 새의 장수가 급히 온다고 하니 경병으로 엄습할 생각이 없지도 않은 듯합니다.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적이 장구한다면 반드시 경병으로 곧바로 나아가 호남을 차지할 것인데 호남은 정병이 많이 있는 곳이고 성이 두텁고 완전하기는 합니다마는 수년 동안 요역이 번거롭고 무거웠으므로 인심이 평상시와 같지 않습니다. 적이 오더라도 반드시 호남을 잃지 않아야 국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남이 완전한 줄을 적이 알기 때문에 반드시 호남을 침범할 것이다. 전에 듣건대 적이 공초하기를 다른 도는 죄다 가졌는데 호남에서만 위세가 행하여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치려한다 하였는데 진주를 공함한 경우가 이 예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외호는 부락이 있으므로 군사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하고 이 덕형이 아뢰기를 일본의 전선은 가호로 계산하여 둠으로 늘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고 유경령이 아뢰기를 외세는 용렬하여 우리나라의 것만 못함으로 가볍고 빠른 듯 하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배에 부딪히면 곧 남김없이 부서집니다. 하고 남이공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큰 배가 부딪히면 늘 적의 배 두세 척을 부수므로 사람마다 다들 말하기를 주사가 있으면 힘껏 싸울 수 있으니 큰 적을 막는 것은 알 수 없더라도 취중선은 틀림없이 칠 수 있을 것이다 합니다. 이제 공천, 사천을 막느라고 본역을 면제하여 주사에 전속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사도 조금 완전해지고 백성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원익이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려 하니 아무쪼록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한산도 장문포를 충실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제를 지키지 못하면 다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귀선의 제도는 어떠한가 하니 남이공이 아뢰기를 사면을 판옥으로 꾸미고 형상은 거북 등 같으며 쇠 못을 옆과 양머리에 꽂았는데 외선과 만나면 부딪히는 것은 다 부서지니 수전에 쓰는 것으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많이 만들지는 않은가 하니 조인덕이 아뢰기를 소신이 황해도에 있을 때 한 척을 만들어 검을 꽂고 거북등과 같이 하였는데 그 재주가 아주 신묘하였습니다. 하고 남이공이 아뢰기를 전선은 가볍고 빠른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은 군사가 없는 것이 걱정이지 배가 없는 것은 걱정이 아니니 바닷가에 있는 공천과 사천은 오로지 수군에 충당하면 국가의 계책에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중의 양식은 얼마나 있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산료를 제외하면 쌀 1만석과 콩 1만석이 용산창에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찮은 것으로 또한 어떻게 양식을 되어 갈 수 있겠는가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의논하기는 좋아하나 돌아보면 실질적인 공효가 없으니 어떻게 어려움을 함께 굳이 하겠습니까? 하고 윤형이 이때 장령으로서 들어와 있었다. 아뢰기를 유 성령이 아뢰인 것처럼 요회지에 응과하여 지키는 일 등의 일은 오늘날이 가장 절실한데 말로만 잘할 뿐 일을 맡은 사람은 이것을 권장하지 않고 백성도 역시 하지 않으니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번의 병난은 천지가 생긴 이래로 없던 별난이어서 공사가 아무것도 없이 탕폐되어 비할 데 없는데 호조에 물으니 보통 경비가 평시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재력을 다 쓰면 장차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니 호조로 하여금 일용의 경비를 더 늘 써서 아래고 기묘하지 않은 경비는 간약하도록 힘쓰게 하며 소원한 공족은 폐지하여 군량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어쩌다가 수년 동안 곡식이 잘 되었으므로 백성에게 남은 곡식이 있어 기근을 면할 수 있었으나 흉년이 들면 나라의 일이 어그러질 것인데 마을의 어리석은 백성은 본디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어 현재의 양식을 소비하여 술을 만들고 떡을 만들곤 하여 뒷날을 생각하지 않으며 위로는 공가까지도 저축한 것이 없으므로 별난이 있으면 나라를 경영할 수 없을 것이니 신은 매우 한스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어공에 들어가는 것이야 신하가 어찌 감히 줄일 것을 말하겠습니까? 위에서 특별히 재령하소서 하고 한 준겸이 아뢰기를 각사의 하인은 한번 환도한 뒤로 기근이 매우 심하므로 그들을 위하여 이제까지 요미를 주어 먹였는데 갑자기 줄이면 장차 떠나 흩어질 형세이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절로 한심해집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구문에게 보내는 자문은 호응원에게만 보내고 여기에서는 문관과 여긴을 보내지 않는가? 반드시 같이 가게 해야 될 것이다. 하자. 이 덕형이 아뢰기를 진실로 하교와 같게 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오늘 안에 빨리 하라 하였다. 이 상신이 아뢰기를 소신이 소민의 말을 들으니 진상하는 산꿩은 살이 조금만 상처나도 접수하지 않으므로 매가 잡은 것은 을에 바치지 못하고 반드시 사람들을 많이 내어 상과들을 에워싸고 맨손으로 잡아야 바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맨손으로 쳐 잡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형편인데 어공의 수요 품에는 규례가 있어 기한을 어기면 견책이 뒤따른다 합니다. 판탕한 끝이라 사람들이 가여우니 위에서 소민을 보존하여 위를 덜어 아래를 보태주시어 혹 손상한 꿩이라도 바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느 곳에서 진상하는가 하였다. 이 상신이 아뢰기를 경계에서 진상하는데 한 지방만 그러할 뿐 아니라 실상 각도의 통안입니다. 신이 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한심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회사의 일로 상의하여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시 초에 파하였다.